해양사고의 주된 원인은 법규 위반과 부주의입니다. 하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지난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주시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중단한 데 대해 선거 개입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 전동차 사업에 대한 국제 입찰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한 없는 입찰은 국내 산업을 고사시킬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반 학생들이 참여하는 미들스타 축구 리그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협동심과 단결심을 배우며 즐거운 학교 생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사람들이 해양 사고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법규 위반과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도 미비한 실정입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일어난 어선과 바지선의 충돌 사고. 이 사고로 6명이 숨졌습니다. 이보다 앞선 7월에는 어선과 낚싯배가 부딪히면서 1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경남 요트협회가 주관한 국제요트대회에서 1명이 숨졌습니다. 세월호 사고로 해양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오히려 올해 해양사고 사망 실종자 수는 세월호 사고 희생자를 제외하더라도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남해안에는 조업하는 선박과 여객선, 유람선이 많은 데다 양식시설이 곳곳에 많이 있어 운항하는 선박들이 주의를 잠시라도 놓치게 되면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큽니다. 서해 회리호 사고가 일어났지만 세월호 사고를 막지 못했듯 우리나라 해양사고는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실행 가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 해양 활동은 늘지만 레저 차원의 교육만 이루어질 뿐 생존 교육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현재 재난 대응 위주의 정책을 재난 예방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규제가 아니고 해양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 필수 요소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필요하고 공권력이 광활한 바다를 모두 책임지기 힘든 만큼 민간단체나 해양 종사자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 마련도 중요합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마산 해양신도시 매립 공사장의 흙탕물 유실 논란과 관련해 창원시가 공사를 임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시는 환경단체와 낙동강 유역환경청의 요청에 따라 오탁 방지막 보강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나흘 정도 매립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보강 작업이 끝나는 구간부터 부분적으로 매립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진주시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중단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선거를 이유로 이 주차 단속을 중단한 사례가 없어 왜 중단했는지 선거 개입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주시청 직원들이 시내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합니다. 진주시는 구도심이 많고 도농 복합 지역이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한 편. 하지만 진주시장 선거를 앞둔 지난 4월 한 달 동안 진주시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이동식 단속으로 하루 평균 180건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지난 4월 9일부터 지난 5월 13일까지 단 한 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겁니다. 안전행정부가 감찰을 할 때까지 단속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경남의 다른 시군은 선거와 상관없이 주차 단속을 계속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똑같습니다. 선거라고 특별한 건 없고요. 선거 유세 차량들도 인도 올라가고 일상하고 우리가 가서 단속합니다. 안행부 감사에서 진주시 직원이 현 시장의 선거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단속을 중지했다고 진술하기도 해 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견이 존재하니까 이것은 별도로 감사해서 진주시 공무원 부정선거 개입 고발하십시오. 진주시는 민원 때문에 단속을 하지 않은 것이고 고정식 CCTV 단속은 계속해 선거 개입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합니다. 각 후보자들 모두가 주차 단속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으면 전화를 막 폭주를 해갖고 왜 그를 단속하느냐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경상남도에 진주시 담당 직원들을 징계할 것을 요구했지만 경상남도는 불문 처리에 그쳤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중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이 사실상 체결됐는데요. 중국이 벌써 우리 지하철 전동차 시장 진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들어올 경우 우리 철도 산업이 고사할 것이라며 국내 업체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 메트로 본사. 150여 명의 전동차 부품회사 관계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 메트로가 이번 달 입찰 예정인 전동차 200대 도입 사업에 중국 업체 참여를 제안해달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외부의 전동차 시장을 제대로 개방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만 문을 열어두면 국내 철도 산업만 고사한다는 것입니다. 김해에 있는 전동차 바닥재 제조업체. 전동차 부품만 생산하는 이 업체는 중국 전동차가 도입되면 자신들은 문을 닫을 형편이라고 하소연합니다. 중국으로 물량까지 나간다 하면은 회사의 존립성까지도 위험을 지금 느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지만 서울메트로는 입찰을 코앞에 둔 이달 초 서울시 공무원과 시의원 등을 동반하고 입찰 예정인 중국 업체를 방문해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국제 경쟁 입찰할 건지 국내만 북한에서 할 건지 이런 것이 결정이 안 됐어요. 전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국내 중소업체들은 철도 산업이 기간 산업인 만큼 서울메트로가 국내 산업 보호까지 고려한 입찰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최근 기능성 농산물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경남 진주시 대평면의 딸기 특화단지에서도 오메가3가 다량 함유된 기능성 딸기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주 대평면의 딸기 특화단지. 줄기나 잎 등 농산물 부산물로 만든 탄화액을 흙에 뿌리는 새 농법으로 재배한 딸기들입니다. 새로운 재배법으로 오메가3 함량을 극대화시킨 딸기들입니다. 이 딸기들은 일반 딸기보다 오메가3 함량이 20배 이상 높습니다. 300g, 딸기 10개만 먹으면 두뇌 발달에 좋은 오메가3 하루 권장 섭취량을 너끈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머리가 좋아지고 각질이 없어지고 또 그 아토피 어린이들은 아토피에 아주 효과가 있는 걸로 그리 되어져 있습니다. 당도가 높은 것도 특징. 일반 딸기보다 4브릭스가 높습니다. 때문에 일반 딸기보다 20% 이상 비싸지만 수익성은 아직 과제. 판로 확보도 시급합니다. 좋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판로가 지금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이 오메가3가 기능성 식품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멀리 홍보가 좀 덜 되고. 농산물 개방 시대. 농민들이 기능성 농산물 생산으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운동을 통해 협동심과 단결심을 배우고 학교 부적응 학생들도 즐거운 학교 생활을 만들어가는 현장이 있습니다. 엘리트 선수가 아닌 일반 학생들의 미들스타 축구리그 그 7개월의 기록을 김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프로 선수들이 경기를 하는 창원축구센터 주경기장. 이번 경기의 주인공은 일반 중학교 학생들입니다. 전교생들의 응원 속에 치열한 접전이 이어지고 연장 승부 끝에 터진 독적인 골로 승리의 기쁨을 나눕니다. 학교에서는 애들이 많이 우승했으니까 격려도 많이 해주고 그러고 또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미들스타 축구리그는 올 봄부터 시작돼 39개 학교 700여 명의 학생들이 7달 동안 주말 리그를 치러왔습니다. 학교 생활 적응이 어려웠던 이 학생은 미들스타에 참가하고부터 수업 태도에서 생활 전반까지 크게 바뀌었습니다. 학교 생활 적응도 잘 못하고 좀 엇나갔었는데 미들스타 축구리그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매주 수요일 방과 후 연습 시간은 언제나 기다려지는 시간. 즐겁게 운동하며 협동과 단결, 팀워크라는 소속감을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신체적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만 이 운동이 곧 학생들한테
이 학습하는데 큰 미끄럼이 될 수 있다라고. 경남FC는 내년부터 창원과 진주, 김해 권역으로 리그를 넓혀 학생들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어떤 협동심이나 그다음에 인내심이나 그다음에 어떤 친구애 같은 거를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경남FC가 존재하는 한은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승으로 해외 연수의 특전까지 얻은 미들스타. 평생 잊지 못할 학창시절의 추억이 하나 더 만들어졌습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남해안 어민들이 배타적 경제 수역 이의제안의 골재 채취에 따른 어피해 조사를 위해 체결된 약정서의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의지 모래 채취 반대 대책위는 오늘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약정서의 어피해 조사 결과에 대한 감정평가 기관을 선정하냐 공정성이 없고 보상 일정도 명시돼 있지 않아 원활한 보상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남적 7개 공무원 노조로 구성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경남적 공동투쟁본부가 오늘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 연말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후원금을 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투쟁본부는 정치후원금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추진하는 정당의 보조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반대한다며 정부의 후원금 납부 압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거창국제학교와 거창교육지원청이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 자녀의 전인교육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거창국제학교는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 등 전인교육이 쉽지 않은 가정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도시 농촌교육 공동체를 운영해 기존 공교육과 함께 자연과 어우러지는 농촌 체험 등을 융합한 전인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입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지는 내일 경남은 통영과 거제, 함양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강한 바람이 불며 추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 안팎으로 영하권에 머물겠고 낮 최고기온도 8도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어 쌀쌀하겠습니다. 기상대는 추위는 모레 낮부터 풀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일 치러지는 2015학년도 수능 예비 소집이 오늘 학교별로 진행됐습니다. 수험생들은 출신 학교나 교육청이 지정한 장소에서 수험표를 교부받고 유의사항을 전달받았습니다. 경남의 수능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764명이 줄어든 38,552명이고 이번 시험에서 수험생들은 답안지에 컴퓨터 사인펜을 제외한 다른 필기구의 흔적이 남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경상남도가 전액 삭감한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이 경남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11일 7조 538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고 도의회는 다음 달 5일부터 열리는 제322회 정례회에서 예산을 최종적으로 확정합니다. 하지만 대다수 도의원이 홍준표 도지사와 같은 새누리당 소속이고 최근 김윤근 도의회 의장도 경상남도와 도교육청 사이 중재에 난색을 보여 경남도의회가 무상급식 예산 복원에 적극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경상남도가 조례를 위반해 일부 도정위원회 민간위원을 장기 위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남도의회 김지수 의원은 경남문화재위원회의 경우 조례에는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위원 3명이 지난 1987년부터 10회 이상 연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